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매곡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몸속에 있는 독성 물질들, 이런 독성 물질들을 해독하는 능력이 탁월해서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나물인 미나리와 이 미나리의 사촌들인 산형과의 나물들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매곡간 놀이터에는 이 미나리를 포함해서 미나리과 나물들을 몇 종류 제가 선별해서 키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 나무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제가 씨앗 받으려고 종근을 분양받아 와서 키우고 있는 전호입니다. 전호도 유럽 전호가 있고 우리 울릉도에서 자라는 전호가 있는데 이 친구는 커봐야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울릉도에서 한창 이 전호나물이 나올 것인데요, 이른 봄철에 향긋한 향을 맛볼 수 있는 나물 중에 하나입니다. 전호라고 이름 들어가 있는 나물이 있고, 또한 바디나물을 전호라는 약명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물론 바디나물도 나물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뿌리를 전호라는 약재로 사용하고요, 잎은 바디나물이라는 나물로 사용하는 바디나물이 있고, 이 식물은 전호입니다. 전호, 나물로 활용하는 전호. 이 산형과 식물은 좀 독특한 향을 내는 나물들이 많아서 호불호가 갈리는 식물들이 이 산형과에는 굉장히 많고요, 또한 이 산형과 식물들 중에 항암 효과를 가지는 식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시면 나물도 되고 건강도 챙기는 일석이조의 나물들이 이 산형과 식물들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식물은 전호입니다. 맨미나리입니다. 산미나리죠. 산미나리, 이것을 매라고 써서 맨미나리라고 부르는데, 키도 굉장히 크고 이 식물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나물로 사용할 때는 양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은 이제 막 새싹이 올라오는 어린 잎이라서 구분하기가 좀 어려우실 텐데, 많은 분들이 이 산미나리, 맨미나리하고 강화를 혼동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이거 구별하려고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강화도 키우고 이 맨미나리도 키우고 있는데 거의 흡사하게 올라와요. 나중에 성장해서 잎이 끝에 가서 이렇게 꺾이는 그 모양조차도 이 맨미나리하고 강화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거의 뭐 같이 혼용해서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구별해서 불러야 됩니다. 나물로 사용할 때는 강활도 나물로 사용할 수 있고 맨미나리도 나물로 사용할 수 있으니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약으로 사용할 때는 강활의 뿌리만 약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닥 심하게 구분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제가 요거 하나 가져와서 이미 화분에서 지금 몇 년째 키우는데요, 산형과 식물들이 거의 2년생이 많고 3년생 정도가 되는 것이 많습니다. 산형과 식물들은 꽃이 피어 가지고 씨앗이 달리면 뿌리가 도태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강활 그리고 맨미나리 몇몇 나물들은 뿌리가 안 없어지고 단연초인 경우도 있습니다. 겨울에 추운 곳에서 키웠더니 겨울을 이기려고 안토시아닌을 잔뜩 머금고 있어서 빨갛게 올라오는 맨미나리의 모습입니다. 요 이제 아직까지는 저도 구분이 잘 안 돼요. 제가 여기 화분에다 키웠기 때문에 요거는 맨미나리다, 요거는 강활이다, 요거는 전호다, 이렇게 구분이 되지만 몇몇 식물들은 어릴 때 올라오는 모습이 흡사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도 있구나 하는 것만 알아두시고 성장하는 모습을 차츰차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바디입니다. 선바디는 우리나라에는 거의 울릉도에 많이 자생을 합니다. 일반 내륙 지역에는 뭐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뭐 화초로 키운다던가 뭐 내가 나물로 사용해야 된다던가 하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키우는 것 외에는 자생 상태에서는 내륙에서는 많이 보이지 않고 울릉도의 특산 식물입니다. 사정과 식물 중에 향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뭐 전호라던가 강활, 고수 같은 사정과 특유의 향이 나는 나물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 선바디를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선바디는 향이 강하지 않은 반면에 약효는 상당히 뛰어납니다. 위암이나 대장암 같은 곳에 상당한 항암 효과를 가지는 약초로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선바디를 나물로 활용한다면 상당히 좋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울릉도에서는 전어와 함께 가장 많이 자생하는 식물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고, 예전에 울릉도의 초창기에 그 이주민들이 갔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명이나물, 산나물과 더불어서 부황식물로 아주 애용되던 식물이 이 선바디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선바디를 무늬종을 키웠는데 무늬가 소멸되고 그냥 이 자리에서 계속 씨앗도 번식되고 어디 씨앗 떨어진 것도 있을 것입니다. 씨앗도 생겼다가 꽃도 폈다가 뭐 맛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선바디입니다. 사냥과 식물 중에 최고의 맛과 향을 자랑하는 참나물입니다. 나물에 참자가 들어간 몇 안 되는 나물 중에 하나이죠. 자생 상태에서 이렇게 기르고 있는데 번식도 쉽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곳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파드득 나물은 뜯으면 옆에서 새순이 올라와서 계속 자라는데 이 토종 참나물은 한번 뜯으면 다음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파드득 나물을 참나물로 많이 키우고 있고요. 자생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러한 나물이 참나물입니다. 참나물은 항산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나물 중에 하나이고요. 자생에서 많이만 있으면 굉장히 항암 효과도 뛰어나고 항산화 효과도 뛰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고급 나물에 속하죠. 제철 나물철에도 상당히 고가에 판매가 되는 참나물입니다. 잎이 좀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요것은 가는잎 참나물이라고 해서 또 이름이 따로 붙여졌는데 먼저 나왔습니다. 일반 참나물보다 요 참나물이 먼저 나와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립니다. 제가 이런 실험 좋아합니다. 이 식물들을 이렇게 플랜트 박스 사각 화분, 큰 화분에다가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이 식물은 강활입니다. 강활. 제가 강활하고 지리강활, 천궁, 궁궁이 이런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새싹 때부터 한번 키워보고 싶어서 이렇게 플랜트 박스에서 기르고 있는 중입니다. 강활은 처음에 올라올 때 잎하고 성장하는 모습이 맨미나리, 산미나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꽃의 형태도 비슷하고 나중에 성장해서 요 부분이 요 마디 부분이 이렇게 뒤로 꺾이는데 맨미나리도 이렇게 꺾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들의 형태나 씨앗의 모습, 꽃의 모습, 크는 모습을 다 확인을 해야 동정이 쉽거든요. 식물 배우는 분들도 사냥과 식물이 동정하기가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이 강활은 뿌리를 약재로 쓰는데 주로 감기, 진통, 소염작용,
몸속에 있는 풍습을 몰아내는데 상당한 효험이 있는 그런 약재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어릴 때 조금 더 크면, 지금 굉장히 작잖아요. 조금 더 크면 나물로도 활용하는데 산영과 특유의 향긋한 향이 나물로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마트에 가시면 참나물이라고 파시는 것은 전부 다 이 나물입니다. 파드득 나물입니다. 우리가 야생에서 채취해서 먹는 참나물은 재배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 파드득 나물은 한 장을 뜯어도 계속 여기에서 새싹이 나와서 상품성이 있는데, 참나물은 한번 채취해 갖고 뜯어버리면 새싹이 잘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재배하는 분들도 많지가 않고 상당히 까다로운데, 이 파드득 나물은 계속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1년 내내 채취해 갖고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트에서 파는 것은 전부 다 이 파드득 나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씨앗을 받아서 여기다가 뿌려서 지금 번식시키고 있는 중인데, 여기서 또 어느 정도 번식이 되면 이제 제 놀이터에다가 옮겨 심을 겁니다. 제가 플랜트 박스에서 키우고 있는, 우리가 마트에서 방풍나물로 알고 사먹는 식방풍, 정식 명칭은 갯기름 나물입니다. 이렇게 새싹이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이 넓은 잎은 겨울을 이런 식으로 놨습니다. 움츠리고 있다가 지금 먼저 이렇게 펴져 있는 모습이고요. 이 식방풍을 우리가 풍을 잡는데 유용하다 그래서 방풍나물로 알고 있는데, 현대에 와서는 갯기름 나물의 추출물로 연구한 결과 항암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이 인정되어서 특허도 출원한 대학교도 있고요. 이 갯기름 나물의 추출물이 당뇨 예방 및 치료 효과가 뛰어난 식물로 판명되어서 특허도 출원한 아주 효과 있는 그런 나물이 방풍나물입니다. 씨앗 번식도 굉장히 잘 돼요. 모주에서 씨앗을 받아 가지고 나눔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산나물이나 들나물은 야생에서 채취해서 먹으면 향도 굉장히 좋고 영양가도 상당히 풍부하고 각종 미네랄이나 단백질 같은 영양원이 고스란히 함유되어 있는데, 우리가 재배해서 먹게 되면, 상업적으로 재배해서 판매하는 것을 먹게 되면, 물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야생에서 나는 것보다 영양 성분이라던가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많잖아요. 뭐 농약 잔류 성분이라던가. 하지만 저희들이 직접 내가 먹을 것은 내가 키워서 먹어야 되겠다 싶은 분들은 그런 플랜트 박스나 텃밭 같은 곳에 재배해서 사용할 때 가급적이면 농약 주지 마시고, 거름을 주시더라도 뭐 산에 가서 부엽토 같은 것을 긁어다가 덮어 주신다든가 하시면 자연 그대로의 맛을 최대한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플랜트 박스에다가 실험용으로 씨앗을 받아서 번식시키고 있습니다. 이 식물은 식방풍으로 알려져 있는 갯기름 나물입니다.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가던 나물이라고 하니 최고의 나물이 아닙니까? 뭐 묵나물도 괜찮고, 바로 채취해서 삶아서 무쳐 드셔도 괜찮고, 잎이 넓어서 쌈을 싸 드셔도 향긋한 맛이 일품입니다. 많을 때는 말려서 묵나물을 하셔도 되고, 장아찌를 담그셔도 되고요. 이 어수리 나물로 나물밥을 한번 해 드셔보신 분들은, 물론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겠지만 곤드레 나물밥보다 훨씬 향치가 깊고 맛이 있습니다. 다시는 곤드레밥 안 찾는다는 소리를 하시는 분도 있을 만큼 굉장히 향이 깊고 맛도 뛰어나고 그만큼 효능도 뛰어난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던 어수리입니다. 제가 종근을 구해다가 여기 도로변에서 양배추 심는 화분에다가 지금 씨앗 받으려고 키우고 있는 어수리입니다. 한약방에 가면 나는 특유의 향, 당귀의 향입니다. 당귀의 뿌리를 정혈작용, 보혈작용을 하는데
가장 뛰어난 보약으로 치고 있습니다. 저는 약초로 쓸 것이 아니고 이 잎을 나물로 활용하려고 여기 곳곳에 심어 놓았습니다. 여기에서 받은 씨앗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나눔도 해 드렸고요. 앞으로도 씨앗이 확보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나눔할 수 있는 그런 들매곡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귀를 상당히 좋아하시고 있는데요. 말이 필요 없는 최고의 약재이자 산나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산나물로 활용한다 그러면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향이 굉장히 강해서 호불호가 갈리는 맛이긴 하지만 저는 이 당귀향을 상당히 좋아해서 굉장히 많이 확보하고 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늘려갈 것이고요. 아직까지는 나물로 활용을 할 수가 없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놀이터에 이러한 나물이 나는구나 알려드리면서 본격적인 나물철이 될 때까지 놀이터 주변에 있는 나물 또한 야외로 나갈 수 있으면 자생해서 올라오는 식물들 나물들을 발빠르게 알려드리는 들매곡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들매곡간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간입니다.